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매일 통증을 참고 계신가요? 약과 주사로도 해결되지 않는 관절 통증,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고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수술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시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본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 다스미 이치로 박사가 5,000건 이상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후 내린 충격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연골이 다 닳았다고 해도 수술 없이 2명 중 1명 정도는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상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죠? 연골이 닳았으면 당연히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스미 박사는 환자들에게 단 3개월간 특별한 생활 습관과 운동만 하게 했더니 연골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환자들 중에서도 46%가 수술 없이 무릎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연구 결과는 2011년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도 발표되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 문제였을까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연골만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연골 손상보다 훨씬 먼저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 주변 근육의 약화, 인대의 긴장, 그리고 뼈의 미세한 변형들이죠. 문제는 엑스레이나 MRI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효과입니다. 이 방법을 모른다면 앞으로도 계속 무릎 통증에 시달리며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골 재생을 돕는 핵심 운동법과 수술 없이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고 평생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비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연골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우리 무릎 연골은 정말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90%가 수분이고 두께는 겨우 3에서 5mm에 불과하지만 스펀지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엄청나죠. 더 놀라운 건 마찰 계수입니다. 인공관절의 마찰 계수가 0.3인 반면 우리 자연 연골은 0.001입니다. 무려 300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찰 계수 0.001은 스케이트장보다 50배 미끄러운 표면입니다. 그 위에 서면 몸이 알아서 움직일 정도로 미끄럽습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남아있는 연골은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이영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영숙님은 5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여러 병원을 다니셨어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수술을 고려해 보세요 라는 말만 들으셨죠. 그런데 이영숙님이 제게 오셨을 때 자세히 검사해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골은 분명히 많이 닳아 있었지만 정작 통증의 주된 원인은 무릎 주변 근육들이 심하게 약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허벅지 안쪽 내전근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제대로 지지되지 않아서 연골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저는 이영숙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기보다는 먼저 3개월간 무릎 주변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보세요. 그러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영숙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단 2개월 만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가능해졌고 3개월 후에는 30분 산책도 문제없이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골이 닳았는데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수술 받을 뻔했는데 다행이에요 라고 이영숙 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연골 손상 이전의 무릎 주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과 내전근이 무릎의 충격 흡수와 정렬 유지, 연골 마모 방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핵심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무릎 앞 근육,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인 다리 곧게 들기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주세요. 그 다음 한쪽 다리를 무릎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5초간 유지해 주세요. 발끝은 편하게 두거나 몸쪽으로 살짝 당겨도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좌우 번갈아서 10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대퇴사두근이 강화되면 무릎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충격을 완화해 줍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74세 박정호 님은 이 운동만으로도 20년간 고생했던 무릎 통증이 한 달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박정호 님은 이렇게 쉬운 운동으로 이런 효과를 볼 줄 몰랐다며 지금도 매일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퇴사두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근육이 바로 허벅지 안쪽의 내전근이에요. 이 근육은 무릎의 정렬을 맞춰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김순자님의 경우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김순자님은 오래전부터 오다리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무릎 안쪽 통증이 심해졌어요. 병원에서는 무릎 안쪽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죠. 하지만 김순자님의 진짜 문제는 내전근의 약화였습니다. 내전근이 약해지면 다리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오다리가 더 심해지고 무릎 안쪽에만 집중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저는 김순자님께 두 번째 핵심 운동인 볼쿠션 조이기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의자에 앉아서 무릎 사이에 작은 볼이나 쿠션을 끼워주세요. 없으시면 수건을 둥글게 말아서 써도 됩니다. 그 다음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서 볼을 세게 조여주세요. 이때 무릎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이어지는 안쪽 근육에 당기는 힘이 느껴져야 해요. 특히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에 힘이 모이는 걸 의식해 보세요. 힘을 줄 때 골반 하단이 약간 조여지는 느낌이 있으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무릎 안쪽에서 발목 안쪽까지 연결되는 긴 라인이 단단해짐을 느껴보시면 됩니다. 5초간 유지한 후 힘을 풀고 이걸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내전근 강화로 무릎 정렬을 유지하고 무릎 안쪽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요. 김순자님은 이 운동을 2개월간 꾸준히 하셨더니 오다리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무릎 안쪽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핵심은 관절 윤활과 순환 개선을 위한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이건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윤활액 순환을 돕는 정말 중요한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릎 관절에는 윤활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윤활액이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이 윤활액의 순환이 잘 안 돼요. 발목 펌프 운동은 이렇게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 다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기를 10회 반복해 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길 때는 종아리 뒤쪽 스프링을 최대한 당긴다는 느낌으로, 발끝을 멀리 밀 때는 정강이 앞 근육을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이어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려주시는데 이때는 관절 속에 기름칠을 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윤활액 순환을 촉진하고 관절 뻣뻣함을 완화하며 특히 아침 첫 움직임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있어요. 인천에 사는 69세 최영희 님은 이 세 가지 운동을 모두 조합해서 하셨어요. 최영희 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자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죠.
선생님, 이미 수술 날짜도 잡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3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만약 효과가 없으면 그때 수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영희님은 매일 아침 발목 펌프 운동으로 시작해서 다리 곧게 들기 그리고 볼 조이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1개월 후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니 2개월 후에는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다. 3개월 후에는 수술을 취소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최영희님은 매일 30분씩 산책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수술 받을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이 운동들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3가지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모두 앉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릎에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하루에 2에서 3세트, 특히 아침 기상 후와 저녁 TV 시청하시기 전에 하시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아침 첫 움직임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걷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돼요. 밤사이 굳어있던 관절을 천천히 풀어주는 워밍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발목 펌프 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1, 2분 정도 제자리에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하중으로 인한 연골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운동들과 함께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광주에 사는 73세 조병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병철님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운동을 모두 열심히 하셨는데도 처음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어요.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 조병철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생 습관처럼 의자에서 일어날 때 휴 하고 기운을 내면서 벌떡 일어나는 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면 무릎에 갑작스럽게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저는 조병철님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는 천천히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무릎을 몇 번 움직여서 준비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조병철님이 이 습관을 바꾸고 나니까 운동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라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첫 번째 생활 팁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한 후에는 바로 무릎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다가 일어날 때, 장거리 운전 후에 차에서 내릴 때, 이럴 때는 반드시 1, 2분 정도 가볍게 무릎을 움직여 준비를 해주세요. 두 번째는 걷기나 계단 오르기 전 준비 운동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바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에 산책을 나가시기 전, 쇼핑을 하러 가기 전에는 집에서 미리 무릎을 풀어주고 나가세요. 세 번째는 바닥 생활을 피하는 것입니다. 방바닥에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체중의 7, 8배 압력을 가합니다. 의자 생활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아야 할 때는 등받이를 대주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무릎 수술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놀랍게도 수술받은 환자 중 30%는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었고 20%는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관절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몸의 자연 관절을 100% 대체할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연골의 마찰 개수는 0.001인데 가장 좋은 인공관절도 0.3이거든요. 300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울산에 사는 76세 한명수님은 다른 병원에서 당장 수술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엑스레이를 보니 정말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한명수님은 처음에 많이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받으라고 하는데 운동으로 정말 좋아질까요? 라고 걱정하셨죠.
하지만 한명수님은 정말 성실하게 따라 하셨어요. 매일 아침 관절 윤활 운동으로 시작해서 대퇴사두근 강화, 내전근 걷기까지 빠뜨리지 않고 하셨어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꾸셨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후 한명수님은 선생님,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통증이 80% 이상 줄어들었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지셨거든요. 한명수님은 수술 받을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수술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100세까지 써야 하는 우리 몸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용법이 곧 수명을 결정해요. 올바른 운동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무릎 건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무릎이 아프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침대에서 꼼짝 안 하고 계시는데 이는 오히려 무릎을 더 약화시킬 수 있어요. 안산에 사는 79세 최달수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최달수님은 무릎이 아파지기 시작하자 움직이면 더 아플까봐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하셨어요. 한 달 후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무릎은 더욱 뻣뻣해져 있었죠. 저는 최달수님께 적당한 움직임은 무릎에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절을 적절히 사용해야 윤활액이 분비되고 주변 근육도 유지되거든요. 최달수님이 조금씩 움직임을 늘려가신 결과 2개월 후에는 왜 진작 움직이지 않았을까 후회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오해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건강식품만 먹으면 무릎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기본 재료이기 때문이죠. 생선, 달걀, 두부, 콩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몇 끼 한 가지씩은 드세요.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뼈와 근육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햇볕을 쬐거나 등푸른 생선, 우유 등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세요. 세 번째는 칼슘입니다. 뼈 건강의 기본이죠. 멸치, 우유, 치즈, 시금치 등에 풍부해요.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삼치, 호두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대전에 사는 73세 윤병호님은 이런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운동을 함께 하셨어요. 건강식품에만 의존했을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80세, 90세에도 무릎이 건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번째 오해는 무릎에 물이 차면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에 물이 차는 건 염증 때문인데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물만 계속 빼면 또 찰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오해는 계단 오르기는 무조건 무릎에 나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천천히 오르면 오히려 무릎 근육 강화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술 없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핵심 운동입니다. 첫째, 앉아서 하는 다리 곧게 들기로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것. 둘째, 볼이나 쿠션을 조이면서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강화하는 것. 셋째, 발목 펌프 운동으로 관절 윤활과 순환을 개선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운동은 모두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어 무릎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무릎을 지지하는 핵심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워밍업을 해주시고 장시간 같은 자세 후에는 1, 2분 무릎을 풀어주세요. 겨울철에는 무릎을 따뜻하게 보온해 주시고 통증이 심할 때는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사용하세요. 영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지방산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가족과 함께 운동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연골이 닳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스미 이치로 박사의 연구에서 보듯이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2명 중 1명은 수술 없이도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무릎을 되찾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3가지 운동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지, 그리고 여러분만의 무릎 관리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무릎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